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꺾고 2022년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선거인 수 약 4,400만 명, 개표수 약 3,400만 명, 약 77.7%포인트라는 투표율을 기록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전국 개표 결과를 살펴보면 당선된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8.56%포인트를 기록하였고 2위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3%포인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 밑으로는 3위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2.37%포인트, 4위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0.83%포인트, 5위 진보당 김재현 후보 0.11%포인트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1위와 2위의 표 차이가 24만 7천 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0.7%포인트 차이입니다. 역대급으로 좁은 투표수 차이입니다. 지난 19대 대선도 보면 1위와 2위의 격차는 17%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이번 대선이 있기 전 역대급 대통령 선거라 불렸던 18대 대선도 3%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수 차이는 단 0.7%포인트, 약 24만 표 차이입니다. 이제 그 차이가 얼마나 적은 차이인지 느껴지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정말 너무 아쉬운 대선 결과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지도를 살펴보면 그 차이가 더욱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2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제는 동쪽과 서쪽으로도 나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세로로 선을 그었을 때 동쪽, 즉 서울,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울릉도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고 서쪽, 즉 경기도, 인천, 세종, 전라도, 제주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주로 호남은 민주당 지지의 강세를 보이고 영남은 국민의힘 지지의 강세를 보이니 나름 이해가 되는 판도였습니다. 서로 대단히 간절하고 절박한 듯한 주요 지지층의 총결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경우 본인이 고향이 충청도라 얘기했고 충청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충청도에서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좀 의아스러웠던 건 성남시장으로 여러 가지 눈에 띄는 행정직 성과와 발전을 이뤄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오히려 성남에서 낮은 지지율을 보였고 경기도지사를 역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성남시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55%포인트라는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가장 공을 들인 게 성남시 분당구였던 것을 감안하면 수정구와 중원구와는 다른 행보에 의아함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발표됐던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은 오차 범위 밖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우세를 얘기했었습니다. 몇 개 정도의 접전을 예상했던 여론조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윤석열 후보의 오차 범위 내 우세 또는 오차 범위 밖 우세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대표는 10%포인트 차로 이긴다, 8%포인트 차로 이긴다고 말하면서 압도적인 승리를 자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선이 치러지고 발표된 출구조사에서 0.6%포인트라는 초접전 박빙 결과가 나왔고 실제 결과에서도
0.7%포인트라는 출구조사와 맞아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압도적인 승리와 우세를 점쳤던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론조사 전문 기관의 경우 이제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가 하나도 안 맞았던 경우는 이번 대선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약간의 오차와 약간의 판도를 벗어난 예측은 예전 선거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너무나 큰 차이로 판세를 비껴나가는 여론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 국민들은 다들 속은 듯한 기분일 겁니다. 202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조금 우려스러운 건 압도적인 당선이 아닌 초박빙에 가까스로 당선된 경우라 국정 운영에 동력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통합과 화합을 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정확히 모든 걸 절반으로 나눈 분열과 갈등의 형세였습니다. 당선과 낙선의 차이가 1%포인트도 나지 않습니다. 국민의 절반은 지금 당선된 윤석열 후보를 믿지만 나머지 절반은 윤석열 후보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쪼개지고 영남과 호남이 쪼개졌으며 20대 30대와 40대 50대는 서로 삿대질하는 형국입니다. 커뮤니티의 선동과 유튜버의 가짜뉴스로 서로 속고 속아 넘어가면서 거의 극단 정치의 끝에 온 느낌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희망차고 기쁜 미래로 나아갈 생각에 기대감과 뿌듯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러한 반응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하나로 뭉칠 수 있을까요? 코로나 전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요즘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주요한 문제와 현안에 대해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조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말은 대부분 부정적인 말들입니다. 반쪽짜리 대통령이니 분열의 대한민국이니 하는 것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도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정권교체 하나만 보고 뽑았다는 웃지 못할 씁쓸한 지지자의 양심적인 발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갈등의 양상은 더 다양하게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많은 고생을 하고 미우나 고우나 나라 발전과 안정에 애써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더 희망차고 더 기대하는 대한민국, 갈등과 분열을 물리치고 통합과 화합으로 새 시대를 여는 그런 대통령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